발표할 내용은 유동층에서 멀티 CNT의 어블러먼트 사이즈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노 소재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유동층 분야에서도 나노 소재를 합성하는 그런 시도들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신 바와 같이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나노 소재들이 유동층에서 유동화가 되는지에 대한 유동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나노 소재는 결국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겔다트 C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유동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은 응집체 형태로 유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소재의 물성에 따라서 파티큘레이트 플루이다이제이션이나 버블링 플루이다이제이션이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되는 나노 소재 같은 경우는 SiO2나 TiO2 같은 형태들이 있고요. 2006년에 유엔달이 유일하게 CNT의 유동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CNT 소재와 SiO2나 TiO2 소재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파티클 덴시티를 보시게 되면 가장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어글로머레이트의 스트럭처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SiO2 같은 나노 파티클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구형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구형 입자와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실제로 유동은 이런 멀티 어글로머레이트로 진행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닥의 단일 튜브들이 얽혀 있는 프라이머리 어글로머레이트들을 기본 단위로 해서 멀티 스테이지 어글로머레이트 스트럭처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응집체의 형태로 유동이 진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응집체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일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응집체의 사이즈를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모델은 2005년에 카스텔라노스가 제시한 식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이 응집체의 주변에 흐르는 가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어 포스와 응집체 간의 인력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에서 응집체의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응집체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KA는 어글로머레이트의 사이즈와 프라이머리 파티클의 사이즈의 비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델을 적용을 해서 어글로머레이트 사이즈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프랙탈 디멘전과 어데이션 포스, 그리고 파티클 웨이트와 파티클 사이즈 이렇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인자를 결정을 하면 결국 어글로머레이트 사이즈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유동층에서 어글로머레이트 사이즈를 예측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카스텔라노스의 모델을 적용해서 계산한 어글로머레이트 사이즈와 고속 카메라로 촬영해서 측정한 실제 어글로머레이트 사이즈를 비교를 함으로써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헤드 머테리얼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멀티얼 CNT 어글로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얼 CNT 어글로머레이트는 주로 유동을 하는 부분은 구형처럼 이런 형태들이 되겠지만 이런 어글로머레이트들은 어트리션에 의해서 떨어져 나온 입자들이나 아니면은 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분의 형태로 되어 있는 멀티얼 CN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샘 분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십 마이크론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동층에서 유동할 때는 이 사이즈의 형태로 유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드 머테리얼을 덴시티 분석을 한 결과 파티클 덴시티는 한 151kg/m 세제곱이 되고요. 또 벌크 덴시티가 20km/m 세제곱으로 매우 낮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장치의 계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미터는 14cm가 되어 있고 전체 높이는 2.4m의 이제 아크릴 컬럼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0.9m에 위치해서 고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제 프리보드에서의 음식체 거동을 이제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동 특성을 보기 위한 실험은 이제 디크리징 가스 벨로시티 조건에서 다음 같은 유속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그 공탄 속도에 따른 이제 베드 층에 걸리는 압력 강화와 이제 층팽 착륙률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멀티 CNT 어글로머레이트가 이제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압력 강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유속을 감소시키면서 이제 층에 걸린 압력 강화의 변화를 살펴봐 있지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저희가 알고 있던 바대로 이제 충분히 유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1.8cm/s의 이하의 조건에서는 채널링이 발생을 해서 이제 올바른 차압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층팽 착륙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 버블링 영역에서는 약 한 스태틱 베드 하이트의 한 3배 정도의 이제 층 베드 하이트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파티클 플루이다이제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고 3.6배의 층팽 착륙을 가지고 있고, 유속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점차적으로 층이 낮아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티큘레이트 플루이다이제이션에서의 이 층팽 착륙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리차드 앤 자키 인덱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리차드 앤 자키 인덱스를 계산하기 위한 이제 플롯이 되겠고요. 여기서의 보이디지 값은 이제 아래서 4번식에서 보시는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여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리차드 앤 자키 인덱스는 29.94이고 이 값은 나중에 프랙탈 디멘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멀티월 CNT 어글로머레이트 시스템에서 프랙탈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했습니다. 프랙탈 어널리시스 모델은 이제 2004년에 남앤 페퍼가 제시한 모델을 기본으로 약간의 모디파이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모디파이한 부분은 이 2004년에 남앤 페퍼가 제시한 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구형의 입자에 대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CNT의 특징에 따라 이제 원기둥 형태로 보고 다음 같은 식을 이제 약간 모디파이를 해서 이제 프랙탈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솔루션에 여기에서 이제 솔리드 볼륨 프랙션과 공탑 속도의 관계에 따라서 플라팅을 하면 다음 같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 m과 y 절편의 b 값을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앞에서 계산한 리차드 앤 자키 인덱스와 b와 m 값을 이용을 하면 프랙탈 디멘전 값을 이제 2.0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프라이머리 어글로머레이트 사이즈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셈 분석을 진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MP라는 용매에 이제 CNT를 잘 분산시킨 다음에 최대한 프라이머리 어글로머레이트가 존재할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해서 셈 이미지를 측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이는 형태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제 완벽한 실린더 타입은 아니지만 실린더에 가까운 타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끔 이제 이런 실린더 타입보다는 이제 구형에 가까운 입자들이 있긴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계산하는 데는 이런 형태를 이제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 셈 이미지를 측정한 이런 디멘전은 약간 국부적인 부분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 방식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 방법은 결국 디퓨전 코에피션트 값을 측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 값을 측정을 해서 이제 스톡스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나 아니면 리지드 로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같은 식에 대입을 해서 이제 디멘전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셈 이미지를 측정한 값이 결국 랭스는 6.58 그리고 다이아미터가 1.2 마이크론인 이제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계산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DLS 방법을 했을 때 디퓨전 코에피션트 값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이제 스톡스 아인슈타인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는 2.84, 3.18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지만 이 데라 토르 앤 블룸필드의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6.3와 7.64 마이크론으로 이제 랭스가 이제 세임 유미를 측정한 것과 거의 비슷한 값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데르발스 포스를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데이션 포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반데르발스 포스에 비해서 캐필러리 포스나 이제 정정기 전력 같은 경우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데르발스 포스만 이제 계산을 하였고요. 여기에서 인터몰레큘러 디스턴스 Z 값은 이제 다음과 같은 문헌에서 이제 CNT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15 옹스트롬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값을 계산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반데르발스 포스와 반데르발스 포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클 웨이트 볼륨은 그 파티클 어글로메리트 웨이트는 이제 이 실린더리컬 타입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값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결정한 네 가지 인자들을 결국 이 카스텔라누스 모델에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어글로메리트 사이즈는 이제 81 마이크론 정도로 형성된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거동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같이 8.8cm/s까지 22cm/s까지 네 가지 유소에서 이제 측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리얼타임은 0.4초에 걸쳐서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8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보드에서 이러한 작은 어글로메리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솔리드 프랙션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솔리드 프랙션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지만 이 22cm/s는 베드 서피스에서 이제 매우 가까워서 약간 스크래시 존에 해당하는 영역이라서 보시면 이제 다운 하강하는 흐름에 이제 이러한 어글로메리트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이러한 고속카메라 촬영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계산을 하게 되면 사이즈 측정을 했습니다. 각각 유속 조건에서 측정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그래서 8.8cm/s과 19.cm/s까지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22cm/s에서는 이제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은 결국은 이 베드 서피스에서 가까워서 좀 더 큰 입자들이 이제 스프레시 존에 체류하는 부분들이 같이 측정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소트 및 다이아미터를 계산을 하면 이제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비슷한 수준을 갖지만 결국 22cm/s에서는 약간 사이즈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결과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2005년에 카스텔라누스가 제시한 모델들의 이제 필요한 인자들을 이제 멀티월 CNT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결정을 하였고 그것을 이용해서 계산한 크기는 81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이스피드 카메라로 이제 측정한 결과 또 50 마이크로미터에서 83 마이크로미터 수준에서 이제 값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높이에 따른 이런 결과의 변화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진행을 해서 좀 더 검증돼야 될 부분이